여러분 어차피 알려드려도 안 받을 거니까 정보 그냥 싹 다 풀겠습니다. 자, 2025년에는 무상지원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셨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핵심 포인트만 간단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후반부에서는 실제 정책 자금을 진행할 때 도움이 되는 꿀팁들도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혹시 바로 뒷부분으로 건너뛰려고 하시나요? 처음부터 다 들으셔야 더 유익하고 알찬 내용이니 건너뛰지 마시고 1.5배속으로 보시더라도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배달 음식점이나 온라인 판매업을 운영하면서 배달 택배비 때문에 고민 많으셨죠? 이런 분들을 위해 배달 택배비 지원이 준비되었습니다. 지원 조건은 간단합니다. 연매출이 1억 400만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얼마나 지원되느냐고요? 1인당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배달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 사장님은 매달 배달비로 50만원 이상을 지출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연매출이 1억 원이 채 안 되셔서 이번 배달 택배비 지원을 신청하셨고 정부 지원금으로 매달 25만원을 절감하게 되셨습니다. 박수! 전국적으로는 약 68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규모가 꽤 큽니다. 대표님들의 배달비, 택배비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해 주십시오. 이 시공이 크지 않아 보여도 우수한 표창 시상으로 사용하셔서 직원들 근무 효율 능력 상승에 도움이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회사 운영에 도움이 되며 매출을 올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정부 금융지원의 확대입니다. 상환 기간 때문에 부담되셨던 대표님들은 정말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대출 상환 기간이 기존의 3년에서 최대 5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왜 좋냐고요?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릴 테니 귀 쫑긋하시고 들으시면 도움되실 겁니다. 정땡땡 대표님은 자재를 구입하기 위해 5천만 원을 받으셨지만 1년이란 짧은 상환 기간 때문에 매달 상환금 부담이 너무 컸습니다. 정책 자금을 통해서 대출 상환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게 되었고 매달 갚아야 할 금액은 기존의 약 460만 원에서 2년간 약 20만 원 이자 납부만 하고 이후 3년 동안은 180만 원으로 줄이셨습니다. 이처럼 상환 기간이 길어지면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이렇게 매달 갚아야 할 금액이 1년 차에 약 5천만 원, 2년 차면 약 1억 원, 5년 차에는 총 1억 9천만 원 가량의 은행 이자 비용을 절감하여 장비 세대를 추가 구입하고 매출을 2배로 증대하고 남는 비용으로는 생애 처음으로 가족 해외여행을 다녀오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도와드렸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준비하셔서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에서 키오스크나 스마트 기기가 필요하셨습니까? 인건비를 줄이려고 고민 중이시라면 이번이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2025년에는 관련 지원 규모가 작년 6,000대에서 1만 대로 무려 2배 가까이 확대되었습니다. 스마트 기기 도입은 고객 응대와 결제율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운영비용 절감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박 대표님은 카페를 운영하시면서 직원 고용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번 스마트 지원을 통해서 키오스크를 설치하는데 정부에서 약 70% 지원을 받고 키오스크 설치함으로써 정책 자금도 저금리로 무려 3%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절감한 인건비 약 3천만 원으로 무인 카페를 추가로 개업하게 되셨고요. 지금은 순이익이 2배나 무려 상승해서 외제차를 구매하신다는 소식에 중재를 하게 되었고 현재는 저희와 함께 3호점 오픈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희소식이 있습니다. 박수! 2025년에는 재기 지원 정책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이 기금을 통해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폐업을 고려 중이신 분들께는 철거비가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이 땡땡 대표님은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면서 부채가 늘어나 사업을 정리하게 되셨습니다. 다행히 새 출발 기금을 통해서 부채를 정리하고 정부 지원 사업으로 폐업 철거비 400만 원을 지원받아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창업 준비 교육을 다시 받으시며 월 110만 원의 교육 훈련 수당까지 지원받을 수 있었게 되었고요. 6개월 이후에는 재창업을 진행하면서 정책 자금으로 무려 7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도움을 드려 현재는 치킨집을 창업하셔서 6천에서 7천만 원 정도 매출을 일으키면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실전에서 도움이 되는 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팁입니다. 정책 자금을 신청하실 때 세금이나 4대 보험 체납 여부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체납이 단 1원이라도 있다면 심사에서 바로 탈락됩니다. 특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자주 체크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미납되면 바로 체납으로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자동이체를 설정하시고
그리고 분기마다 한 번씩 정보24나 홈택스에서 체납 여부를 반드시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기본적인 관리만으로도 정책 자금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두 번째 팁입니다. 연말 결산 전 부채 비율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정책 자금 심사에서는 부채 비율이 업종 평균보다 높으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 평균 부채 비율이 200%라면 이보다 낮아야 심사에서 유리합니다. 연말 결산 전 부채를 최대한 상환하거나 대표자 자본금을 늘리는 방법을 검토하시기를 바랍니다. 업종별 평균 부채 비율은 한국은행 기업 경영 분석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고요. 각 기관별로도 부채 비율 평가가 다르기 때문에 각 기관별 공문을 반드시 파악하셔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2025년 접수라면 적어도 2024년 연말까지는 반드시 준비해야지 손해보지 않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팁입니다. 정책자금 심사에서는 신용도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금융권, 즉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또는 카드론 대출이 있으면 신용평가에서 큰 감점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대출이 필요하시면 진입장벽이 조금 높더라도 1금융권 대출을 반드시 이용하셔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기존 2금융권 대출은 1금융권 대출로 전환하시길 바라고요. 2금융 대출을 정리한 후에는 정책자금 심사가 통과한 사례가 많으니 이 점 반드시 꼭 기억하시고 활용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정책자금으로도 대환 대출이 가능하니 이 부분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도움이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더 나아가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원테이크로 정책자금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확인 후 링크를 반드시 확인해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승인한 양사부였습니다.